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김남호 앵커는 어떠세요? 예, 저는 이번 주말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국내 여행을 좀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네, 오늘 제가 떠날 여행지는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안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김남호 앵커가 떠날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을 맞아 봄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지역 숨겨진 나들이 명소 찾아봤습니다. 예, 참 아름답고 즐거운 명소들이 많은데요. 저희와 오늘 함께 하시죠. 뉴스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산 전체가 꽃니불을 덮었다면 어떨까요? 예, 동화 속의 한 장면일 것 같은데 국내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의 황매산인데요. 전국 최대의 철쭉 군락지라고 합니다. 지금 진분홍 철쭉이 산 전체를 감싸 안아서 보고 있으면 탄성이 절로 난다고 합니다. 예, 현장에 송국회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송국회 기자, 지금 황매산 정상이라고요? 네, 저는 지금 황매산 정상 부근인 해발 800m에 올라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면 이 광활한 산맥에 우리나라 최대 철쭉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분홍빛 꽃 이불을 덮은 듯이 산 봉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곳 철쭉 군락지는 무려 100헥타르, 축구장 140개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소백산과 이 지리산, 바래봉과 함께 3대 철쭉 명산으로도 꼽힙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5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철쭉도 유명하지만 이 황매산 주변으로 우뚝 솟은 이 기암봉우리와 또 소나무, 활엽수가 어우러진 숲도 장관인데요. 네, 이처럼 만개한 철쭉을 즐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춘객 한 분 만나봐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지금 막 사진도 찍으셨는데 친구분들끼리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다 직장 동료, 고향 언니 해마다 봄, 가을로 가을에는 이제 억새 보러 오고 황매산에는 그냥 해마다 오는데 올해는 꽃이 조금 일찍 피어서 살짝 한 2, 3일 늦은 감? 그렇게 있는데 지금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지금 자주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철쭉제는 좀 어때요? 좀 다른 게 있나요? 아직은 저 밑에까지 다 둘러보지를 못해서 항상 여기 그냥 그 냄새 있잖아요. 더덕 냄새 이렇게 올라오고 사람도 작년보다는 조금 좀 약간 적은 상태라서 네. 다니기가 좋아요. 더 다니기가 좋다. 네. 오시면 또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될 텐데 오늘 도시락도 싸왔어요. 김밥. 그 도시락도 먹고 김밥도 먹고 네. 또 가시는 길에 또 관광 상품도 좀 즐겨 보시고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철쭉 군락지 황매산에 찾은 관광객 수가 무려 3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철쭉은 이번 주말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이곳 황매산에 철쭉의 향연을 즐기러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매산 군립공원에서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예, 철쭉이 만개한 황매산 소식 보고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봄꽃 축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 김윤아 앵커는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어딘가요? 예, 바로 전남인데요. 봄의 중심에 다다른 지금 봄꽃 역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에 서채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채리 기자, 언뜻 보기에도 지금 봄꽃이 만개한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은 그야말로 오색빛깔 봄꽃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억 송에 이르는 봄꽃들이 저마다 아찔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이곳 정원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데요. 아무 곳에서나 셔터를 눌러도 그야말로 인생샷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57가지 테마의 세계 정원과 쉽게 보기 힘든 100여 종의 봄꽃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방체험과 갯지렁이 도서관처럼 정원 곳곳에 숨어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도 국가정원의 묘미입니다. 또 올해 국가정원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가 탄생했는데요.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막여우는 국가정원 야생동물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도 열립니다. 17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눈과 귀를 사로잡는 예술 공연과 지구촌 특산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세계 문화를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으로 꼽히는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올봄 가족들과 함께 싱그러운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김남우 앵커 혹시 출렁다리 가보셨어요? 예, 가본 적은 있는데 이게 손잡이를 잡지 않고서는 못 건너겠더라고요. 겁이 많으시군요. 네. 저는 재밌던데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바로 예산의 예당호 출렁다리인데요. 모두 예상하셨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예산 예당호에 있는 출렁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도 정말 이름처럼 위아래로 출렁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합니다. 또 발 아래에 호수가 있어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예산 출렁다리는 길이 402m, 주탑 높이 6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인도교입니다. 지난달 6일 처음 개통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곳 예당호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저수지로 내륙의 바다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에 가장 길고 높은 출렁다리가 있는 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예당호를 가로질러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또 수변을 따라 나무 다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햇살 아래 한가롭게 둘레길을 걸으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밤에 보는 야경을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색색의 화려한 조명이 수놓아 신비롭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수면 위에 다리가 비치는데 그 반짝이는 모습이 어느 유럽의 풍경 못지않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올 연말까지 출렁다리 앞에 음악 분수대가 설치된다고 하니 볼거리도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장합니다. 또 출렁다리 주변엔 황새공원과 온천, 자연휴양림 등 가볼 만한 곳도 많으니까요. 올봄엔 가족과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충남 예산에서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 이번엔 강원도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도 하면 바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 가명에서는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요, 조선시대 때 강원 가명 수문장들이 입었던 그 복장입니다. 네, 모자부터 해서 아주 복장 제대로 갖춰 입고 있는데요. 예, 이거 강원 가명인데 원주에 있습니다. 이 원주에는 요즘 되게 즐길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봄철 맞아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강원 가명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간연에는 출렁다리, 그리고 레일바이크, 자유시장 여러 가지 또 둘러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도 한다니까요. 꼭 스탬프 투어 해보시고 그리고 소소한 상품들 한번 받아가시는 이 소소한 재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강원 가명이 도대체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또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좀 한번 좀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게 복장이 제대로 입은 거 맞죠? 네, 멋지십니다. 예, 이곳이 강원 가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좀 옛날 말로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곳 강원 감령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태조 4년부터 고종 32년까지 약 500년간 조선시대 때 관찰사가 머무르면서 지방 관할을 다스리던 곳입니다. 여기서 재판도 열리고 곤장도 맞고 그러던 곳인가요? 모든 행정 처리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죠. 예, 어떻게 해서 살짝 무서운 곳이기도 하네요. 예, 요즘에 이제 원주가 사실 강원도 하면 바다도 있지만 이 내륙의 원주가 뜨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원 가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원 가명에서도 이곳에 하면 좀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강원 가명이 조선시대에 있던 곳이긴 하지만 그동안 임진왜란이나 6.25를 거치면서 담장이나 건물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96년부터 원주시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복원을 시작을 해서 한 23년 만에 지금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저희 이제 원주시에서도 지금 강원 감령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기 오면은 사실 이건 제가 촬영을 위해서 입었지만 이것도
입구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좀 가능한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강원 감령에서 뭐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한복 체험이라든지 이 20명 교대식을 정기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원주 시민들에게는 전통 문화 예술을 좀 이렇게 많이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곳에 오면은 뭐 사실 즐길 거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역사 공부도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원주에 오시면요. 일단 출렁다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레포츠도 좀 즐기셔야 되니까 출렁다리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타시고 거기 출렁다리 가시면은 상품권이 또 제공이 되거든요. 그 원주 다시 시내 들어오셔가지고 가명 둘러보시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그 상품권 이용해서 먹거리도 간단한 먹거리도 좀 사드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원주가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엄산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박물관들도 꽤 둘러볼 곳이 많거든요. 한 번쯤 둘러오셔서 그리고 강원 감영에서 역사 공부도 자녀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강원 감영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강원 원주 보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강원도는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예, 맞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역대 최대 산불 때문에 아픔을 겪었는데요. 사실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관광 산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번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주민들이 산불 피해를 딛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원 피해에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강원도로 놀러 가는 겁니다. 망상 캠핑장을 신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4일 발생한 산불로 동해시 망상 캠핑장 숙박시설 20동 50실과 부대시설 15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망상 캠핑장의 상징이었던 해송 4,600그루도 태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캠핑장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400억 원. 국비 지원과 보험금이 확보되면서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쯤이면 기본 구상 용역에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시는 오늘 20일까지 캠핑장 내 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계획에 맞춰 복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로 잠시 운영이 중단됐던 망상 제2캠핑장을 4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데크 야영장 56면의 운영을 재개한 데 이어 제2캠핑장 캐러반 41대를 이달 말부터 재개장을 목표로 설비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유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SNS 등에 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찾아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때문에 동해 지역이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망상 제2캠핑장 운영 재개와 무릉계곡, 추암해변 등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을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이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서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오니까 아주 청정한 공기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명 관광지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기가 위축돼 2차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5월달이 관광 성수기입니다. 근데 예년 대비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영동지방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좀 찾아주세요. 산불로 인해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데다 관광객 감소로 상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동해 지역. 이 지역을 더욱 자주 방문해 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봄나들이 특집 뉴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라면 나들이는 더욱 즐거워질 텐데요. 김남우 앵커, 네. 도시락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요. 도시락하면 김밥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제가 좀 더 색다르고 맛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김밥보다 맛있는 도시락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도시락이 나들이를 떠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아래 파란 잔디 위에 펼쳐놓고 즐기는 도시락은 나들이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즐거운 봄나들이를 완성시켜주는 도시락. 하지만 메뉴 선택부터 고민입니다. 봄나들이 도시락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김밥. 종류가 다양해졌다곤 하지만 너무 익숙한 김밥은 봄나들이 식도락에 다소 아쉬움을 남깁니다. 피크닉 하면 보통 김밥만 많이 떠오르는데 요즘 메뉴가 많아져가지고 뭐 가지고 갈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나들이 대표 음식으로 여겨진 김밥을 벗어나 색다른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에 불과했던 도시락에 요즘은 감성까지 더해졌습니다. SNS에서는 손수 만든 예쁜 도시락 사진이 인기를 끌면서 직접 도시락 만들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쌀 수 있는 도시락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도시락에서 빠질 수 없는 김밥과 참치와 밥을 이용해 앙증맞은 토끼 모양으로 꾸민 주먹밥 도시락까지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간단한 음식을 주문해 나만의 도시락을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락용 음식 주문도 늘었습니다. 요즘 SNS상에서 예쁜 도시락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또 요즘 봄 소풍 피크닉도 가기 좋은 날씨라서 그런지 SNS 감성 사진용으로 예쁜 도시락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 예쁜 도시락이 즐거운 소풍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예, 저는 도시락하면 김밥만 떠올렸는데 정말 많은 도시락들이 마련이 돼 있네요. 네, 예쁘게 꾸미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네, 최근에 문을 연 서울식물원인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축구장 70개 규모입니다. 예, 이 식물원 다 둘러보려면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어떤 곳인지 미리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혜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이 서울식물원입니다. 저도 좀 일찍 도착해서 식물원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요. 이곳 식물원에 오니까요. 제일 먼저 식물원의 규모에 놀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식물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러봤습니다. 이곳 서울식물원의 크기는 50만 4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공원을 2개 합친 것보다 큽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원 속 식물원, 보타닉 공원인데요. 공원은 4가지 주제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열린 숲과 주제원, 그리고 호수원, 또 습지원까지 있는데요. 열린 숲에 가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중해 온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테라스 정원을 보고 나면 스페인의 수경시설, 또 터키 타일로 모자이크한 분수가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서울식물원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신 온실인데요. 이 온실은 직경 100m 그리고 아파트 8층 높이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대형 온실입니다. 이 안에서는 열대 지중해, 세계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 한 500종 정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원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좀 정원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요? 네, 온실이 실내에 있다면 야외에는 주제정원이 있는데요. 주제정원은 8가지 컨셉으로 계절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계절꽃, 계절 식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곳 서울식물원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의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에 200여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는데요.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시민 한 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식물원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회사에서 단체로 나왔는데 이게 도심 속에서 이렇게 뭐 잘 꾸며놓은 식물원이 있는 거에 놀랐고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온실이 꽤 커서요. 예, 뭐 사실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큰 데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큰 데가 있는 게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11일 토요일에는 이곳에서 개원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체험, 마켓,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주말에 이곳 식물원에 오시면 메리골드 그리고 라벤더 등 봄꽃 5만 송이로 만든 그 플라워 카펫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꾼 식물들 그리고 낭만 수국전 등 다양한 기획 전시도 볼 수 있는데요. 곳곳이 힐링의 공간이 되는 이곳 식물원에서 좀 봄 햇살을 마음껏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식물원에서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망대 구경을 하러 가봅니다. 이 남산 전망대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남산에만 전망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대구로 가볼 텐데요. 대구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권수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 어떻습니까? 대구 시내 한눈에 잘 보이나요? 네, 저는 대구 앞산 전망대에 서 있습니다. 해발 660m 정도 높이에 설치된 전망대인데요.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된 난간 너머를 보면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비행기에서 볼 법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마저 듭니다. 대구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같이 감상해 보시죠. 저쪽엔 대구의 랜드마크 이월드 83타워도 보이고요. 도시 곳곳을 이어주는 대로와 또 아파트, 주택들도 미니어처처럼 귀엽게 느껴집니다. 저 뒤엔 대구 경북의 대표 명산 팔공산도 보이고요. 산 정상과 가깝게 올라왔더니 시원한 바람도 솔솔 불어옵니다. 이곳은 대구 도심 속에 위치한 전망대로 2011년에 설치됐습니다. 해마다 4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대구에서 사랑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도심 속에 있어서 대구 시민들도 가볍게 나들이 하기 좋습니다. 이곳 전망대에선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보거나 1년 뒤에 자신에게 도착하는 느린 편지도 써볼 수 있습니다. 이 전망대까지 올라오려면 산을 타도 되지만 꼭 등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케이블카는 앞산 전망대까지 도착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인데요. 사면이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높이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타보니 케이블카로 유명한 홍콩의 심사주의 못지않은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5월부터 8월까지는 밤 10시까지 내려오는 막차도 있습니다. 이 앞산 전망대는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는 낮도 좋지만 야경도 멋지다고 합니다. 나들이 하기 딱 좋은 요즘 이곳에 오셔서 인생샷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구 앞산 전망대에서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걷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기장군에는 조금 특별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효자길입니다. 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안 기자, 거기 어떤가요? 네, 오늘 부산은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공기에 날씨도 따뜻해서 걷기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기장군 좌강천인데요. 이 생태하천인 좌강천은 14km를 따라 다양한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거리가 바로 효자길이라고 불리는 구간인데요. 이 효자길은 병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자식들이 약초를 찾아다니는 것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제 옆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고 핑크빛의 작약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하천을 따라서 3.8km 구간에 88종의 다양한 약초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이 조성되게 된 건지 기장군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어떻게 이런 효자길이라는 것이 조성되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2015년에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야생화 약 한 88종 40여 번문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생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 야생화를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놨고요. 아울러 이제 어른들 공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약효가 있는 야생화. 그래서 이름도 효자길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네. 이 효자길에 좀 어떠한 약초들이 심어져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할미꽃, 금방 기자님 말씀하신 작약, 그리고 이 다양하게 다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한번 와 보셔서 한번 그 표지판도 있으니까요. 한번 와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왕천에서 또 다른 즐길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 자강천 인근에 윗골하고 구목정 공원이 있는데 지금 5월에
지금 장미를 한번 보러 오시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뭐 장관이 시킵니다. 아마 한번 와서 구경하러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자광천변에 오시면 다양한 약초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저렇게 팻말이 설치돼서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생태 학습을 하시기에도 안성맞춤인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장군 명품 30리길에도 포함된 이 자광천변에 오셔서 이번 주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둘러보는 시티 투어,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죠. 예, 인천에서는 2층 버스를 타고 도심부터 바다까지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관광 안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천 시티 투어 버스의 1일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인천 시티투어 개방형 버스. 일반 덤프트럭보다 높은 4m 높이로 승객 60여 명이 한 번에 탈 수 있습니다. 인천 시티투어 버스는 모두 3가지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도심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하버라인을 타면 송도에서 출발해 월미도, 인천 계양장 거리 등 원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래포구부터 인천 부평과 구월동까지 도심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건 시티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에서 출발해 탁 트인 서해바다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바다라인이 있습니다. 이용권은 2가지 종류로 단일권은 시내를 중심으로, 통합권을 구매하면 3가지 노선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가정의 달 맞이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 간 환승이 가능하면서 이제 그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인천 시티 투어 버스 3가지 코스 가운데 인천 송도를 출발해 인천대교를 건너 인천국제공항을 돌아 영종도를 둘러보는 바로 이 바다라인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인천 도심 여행의 길잡이 인천 시티 투어 버스 지금부터 함께 타보시죠. 네, 저도 지금 버스에 탑승을 해서 2층 실외 좌석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부터 인천 송도를 출발해 바다를 낀 인천 지역 9개 정류장을 돌면서 관광을 하게 되는데 개방형 버스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하지만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들어서자 바닷바람이 많이 붑니다. 완연한 봄날,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껴봅니다.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달은 4월부터 6월, 또 9월에서 10월로 지금이 최적기 가운데 하나. 탑승객들은 인천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인천이 뭐 그냥 도시나 공단 같은 뭐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새롭고 좀 깔끔하고 아주 뭐 이국적이라서 좋았습니다. 뭐 해외여행 못지않게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를 구경을 하니까 되게 좋은데 우리 같은 동료들이 한번 이 차가 있다고 한번 타보자고 그래서 이거. 인천 시티 투어 버스에서는 버스 기사가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때문에 인천에 처음 온 탑승객들도 지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열차를 인천 공항 1층사에서 타시면은요 여기 종착지인 용류역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 송도를 벗어난 버스는 어느새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지납니다. 비행기가 수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 터미널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종도의 한 유명 호텔과 무의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을왕리 해수욕장. 버스가 서고 문이 열리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여기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2층 버스에서 굽어볼 때와는 또 다른 여행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버스는 45분 간격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버스 또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행지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름바다와는 또 다르게 잔잔한 서해 바다의 봄.
갈매기떼들 사이로 나들이객들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어느덧 2시간 남짓한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송도 도심. 이곳은 센트럴파크의 이스트 보트하우스입니다. 인천 송도 나들이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카누와 패밀리보트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단연 높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짧은 시간 동안에 도심 곳곳에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는 만큼 하루 나들이 코스로 충분한데요. 이 도심 여행의 새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로 이번 주말 인천 나들이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